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윤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담은 내용은 무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잉여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헛수고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잉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무잉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축배를 하고 우리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도 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지? 방이 4개야, 임마. 거실이 이만해. 축구장에 축구해도 돼, 이 새끼야. 에? 오늘 소고기 얼른 마음껏 먹어. 아빠가 오늘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매각 불허가가 된다? 왜일까? 매각이 불허가 됐대요. 뭐야, 내가 낙찰받았는데 매각 허가해줘야지 왜 불허가가 돼? 무잉여에 대한 개념을 무잉여에 대한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무잉여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어떤 강사분들은 거의 막 30분, 40분 동안 막 개념을 설명하고 정말 학문적으로 막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에요. 사실은 한 5분만, 10분만 강의를 해도요, 그걸로 충분히 개념을 다 익힐 수 있고, 헛수고를 안 할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어요.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리스크에 처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규칙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내가 잘 분석을 해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성을 할 수 있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서 더 나가서 여기까지는 경매를 하기 위한 기본이고 정말 우리가 길게 강의를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진짜 기술들을 익히는데 전략 질주해야 돼요.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을 제가 방송에서나 또 현재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더 나아가서는 진짜 알짜배기 기술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옥션 제 홈페이지에서 1% 실전 경매 강의 풀 버전을 통해서도 이제 익히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소액으로 2배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잉여, 잉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 중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그 경제학자를 통해서 최초로 잉여, 무잉여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그거 이제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잉여 인간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재수없는 결론입니다. 우리 인류와 문명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0.1%의 천재와 0.1%의 천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인간 0.9%가 서로 힘을 합쳐서 1%만이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를 했고 나머지 99%의 인간은 그냥 세상 좋아졌네.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네. 우와, TV를 보는데 축구공이 튀어나오잖아. 와, 세상 좋아졌네 하면서 사는 그냥 잉여인간이다 라고 그때 최초의 잉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슬픈 말이죠. 그럼 나도 잉여인간이잖아요. 세상에 쓸모없는. 어쨌든 그때 이제 잉여인간, 무잉여인간, 잉여인간, 그냥 남아 도는 인간. 그때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 경매에서 이제 잉여란 무엇이냐? 자, 무잉여라고 부릅니다. 인사집행법 제 102조를 보시게 되면은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낙찰가에서 내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한 채권 금액을 배당으로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남의 배당을 받을 돈이 없다.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무잉여다 해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남의 가망에 잉여가 없는 경우, 남의 가망에 실익이 없는 경우 경매는 취소한다 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는 2억 정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을 봤더니 최초로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잘 아시죠? 우리 개인도 근저당권 설정하고 또 이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근저당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면서 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써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부동산에다가 은행이 근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을 설정해두고 돈이 갚지 않았을 시에 이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이유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은행이 최초로 이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두 번째 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누가 설정했을까? B은행이네. 돈이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쵸? 또 신청한 거, 근저당권 설정한 거 보니까 돈 빌리면서. 그리고 세 번째,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가압류 누군가 보니까 C캐피탈이에요. 캐피탈을 통해서 돈을 빌렸는데, 캐피탈에게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캐피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아니면은, 과거에 이 갑에 타주택이 있었는데 여기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C캐피탈이.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 매각하고 나서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팔아버리고 내 돈이 다 회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C캐피탈의 채권은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여전히 채권은 남아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는 거야. 못 받은 만큼.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 안 했으니까 다른 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C캐피탈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쭉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되네요. 보자고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데 감정가는 한 2억 5천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매 초보자분들이 의문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시세가 2억인데 무슨 감정가는 2억 5천입니까? 지금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형성된 호가, 시세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투자하실 때 감정가를 맹신하고 투자하시는 건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시세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감정가는 2억 5천이에요. 자, 최초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얼마에 진행할 거예요? 2억 5천, 100% 진행을 하겠죠. 맞나요? 1차적으로. 근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이때는 감정가의 약 20에서 30% 정도씩 적감을 해서 한 달 뒤에 재진행을 합니다. 자, 30%를 적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일까요? 약 1억 7천만 원 되겠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1억 7천에 대비해서 약 30%를 적감합니다. 얼마가 될까요?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1억 2천, 2억 감정가 2억 5천짜리, 시세가 2억짜리 부동산이 1억 2천까지 최저 입찰 금액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물건 입찰하고 싶다. 우리 가족들과 더 나은 집으로 2억짜리 집을 1억 2천만 주고도 살 수 있을 수가 있겠네?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저 입찰가니까. 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잉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최초로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돈이 1억이에요.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압류권자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금액, 돈을 받아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 A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최저 입찰가 1억 2천을 적어도 돼요. 낙찰이 되면 좋은 거죠. 1억 2천은 적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말이죠. 왜 될까? 무잉여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무잉여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1억을 받으려고. 근데 1순위예요. 1순위라고요. 1등으로 배당을 받겠죠. 자,
내가 1억 2천을 적었어요. 이 사람이 1억을 전부 다 받고도 2순위 5천만 원의 채권 금액을 받아야 되니 이 사람한테까지도 얼마가 갑니까? 1억 2천이 낙찰 받았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얘도 2천만 원까지 배당이 되겠죠. 얘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누가 경매 신청했습니까? A은행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A은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단 1원이라도 배당을 받게 되면은 무잉여로 인해서 경매 취소가 안 돼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남을 가망에 잉여가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적으세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고 2순위 근저당권자 얘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1억 2천은 적어도 돼요. 왜요? 1억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얘한테 배당이 되잖아요. 나머지 3천만 원 못 받은 거는 알아서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어쨌든 남의 가망에 잉여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가 틀려지겠죠? 세 번째,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최소한 얼마를 적어야지 이 가압류권자에게 1원이라도 배당이 되겠습니까? 3순위 권리자에게. 순위배당으로 3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게 1억 2천의 낙찰을 받는다. 얘한테 1억이 가고 얘한테 2천만 원 가고 얘도 3천만 원 못 받았는데 얘한테 무슨 돈이 가겠습니까?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의 감양에 잉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는 취소된다. 낙찰 받았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일주일 뒤에 매각 불허가 될 테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은. 그리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낙찰 받았을 땐. 그리고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매각 허브 결정이라고 합니다. 매각을 허가할지 안 할지. 이때 매각 불허가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배당 분석을. 내가 얼마를 적어야 되는가.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니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은 앞서 있는 권리들, 먼저 배당받아야 될 권리들이 누구고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최소한 이 금액보다 많이 적어야지 경매 신청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낙찰가를 산정하실 수가 있다고요. 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물건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싸리. 무잉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이 빠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은, 자, 경매 신청한 사람이 3순위 권리자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1억 6천이라는 금액을 쓰면서까지도 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싸긴 싸지만 내가 1억 5천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근저당권자 A은행이나 근저당권자 B은행도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도 그냥 배당을 받고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얘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금액까지 사람들 쓰고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랬을 때 그 뒤에 훗날 경매 신청이 되고 나서 훗날 A 근저당권자 혹은 이 B은행이 경매 신청을 추가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청이죠. 이랬을 때는 둘 다 경매 신청 채권자죠. 이때는 얘가 배당을 못 받더라도 경매 신청한 채권자 A은행이나 B은행이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무잉여를 취소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시다 보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2명 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등기 권리 봐보시면. 이랬을 때는 이제 무잉여로 인해서 경매가 취소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앞선 권리자들이 미리 선수 쳐서 경매가 잘 진행돼서 낙찰이 되었을 때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매각 허가가 되고 잔금 납부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배당받고 끝내자라는 하나의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무잉여 여기까지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개념 잡으셔도 어렵지 않죠? 막 30분, 40분, 50분씩 강의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를 3, 40분, 50분씩 강의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경매시장이 지금 대중화됐잖아요. 초대중화되었어요. 개나 소나 다 아는 기술들이 다 하향 평준화돼서 내가 낙찰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익히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실력 없는 강사들이 그럴싸하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법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개념을 꼭 알아야 되지만 오래 공부할 게 아니에요. 개념을,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진짜 기술들을 공부해서 반드시 나한테 수익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시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옥션의 이성윤 대표였고요.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옥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컨텐츠들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들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 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를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을.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